오메가3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데 뭐 하나 제대로 믿으려 하면 정보가 너무 달라서 헷갈리셨죠? 오늘 이 혼란스러운 오메가3의 세계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게 정말 모두가 말하는 기적의 영양제일까요? 아니면 그냥 좀 과대 광고일까요? 정보가 막 서로 부딪히니까 뭘 믿어야 할지 진짜 헷갈리잖아요.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긍정적인 얘기부터 볼까요?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. 뭐 이런 말, 우리 정말 흔하게 듣잖아요. 이것만 보면, 와, 이거 무조건 챙겨 먹어야겠다 싶죠?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런 기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. 오메가3 심혈관 질환에는 도움 안 된다. 심지어 미국의 주요 의학 단체들이 발표했대요. 아니 이게 오메가3의 가장 유명한 효능 아니었나요?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. 이 모든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과대 광고의 실체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확실한 건 뭔지,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자,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.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오메가3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첫 번째는 ALA, 알파리놀렌산입니다. 이건 주로 식물에서 와요. 들기름이나 아마씨, 호두 같은 거요. 모든 오메가3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다음은 EPA.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연어, 고등어 같은 생선에 많죠. EPA의 주특기는 바로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잘 돌게 돕는 거예요. 우리 몸에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DHA가 있습니다. 이것도 생선에 많은데요. DHA는 역할이 좀 더 특별해요. 이건 우리 뇌와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벽돌 같은 존재예요. 구조 자체를 만드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하겠죠? 자,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. 식물에서 온 ALA는 우리 몸이 바로 쓸 수가 없어요. 이걸 EPA나 DHA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. 반면에 생선에서 온 EPA와 DHA는요, 뭐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우리 몸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인 거예요. 그럼 이 전환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자, 놀라지 마세요. 우리가 먹은 ALA가 우리 뇌에 꼭 필요한 DHA로 바뀌는 비율이 1%가 채 안 됩니다. 어떤 연구에선 0.5%도 안 된다고 해요. 이건 뭐 거의 전환이 안 된다고 봐도 될 수준이죠.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 전환에 필요한 효소가 아주 적기 때문이에요.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3를 먹을 때 어디서 왔는지 그 공급원을 따져봐야만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우리가 흔히 오메가3가 여기에 좋다, 저기에 좋다라고 말할 때 그 강력한 효과들은 대부분 식물성 ALA가 아니라 바로 이 해양성 EPA와 DHA에서 온다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, 이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오메가3의 효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. 혈액 속의 기름기,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확실히 낮춰주고요.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을 완화해주고 안구건조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뇌세포의 구조를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역할도 하죠. 이 분야들에서는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. 이 중에서 특히 가장 강력하고 또렷한 효과는 바로 중성지방을 낮추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하루에 2g에서 4g 정도, 꽤 많은 양이죠? 이 정도 고용량을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30%까지 똑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수많은 연구로 증명됐습니다. 이건 정말 대단한 효과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, 바로 심장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또 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바뀌는 걸까요?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. 이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예전에는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심장병이 적다는 걸 보고 오메가3가 심장에 좋구나 하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수십 년간 권장됐죠.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, 더 정밀한 연구들이 쌓이면서 결론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.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예방 목적으로 먹는 건
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쪽으로요. 과학적인 이해가 더 깊어진 거죠.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. 전문가들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사는 일반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의사가 처방해서 약으로 먹는 고용량의 전문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이 둘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. 결론은 이거예요. 의료계의 관점이 바뀐 거죠. 영양제 하나에 의존해서 병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, 그러니까 식단이나 생활습관 같은 건강의 기초부터 제대로 챙기자는 쪽으로요.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실생활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. 이 표를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메가3는 그냥 한 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EPA와 DHA의 양이 완전히 달라져요. 그냥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양이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려고 먹는 양은 하늘과 땅 차이죠. 그럼 좋은 제품은 어떻게 고를까요?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제품 뒷면을 보고 총 기름의 양이 아니라 EPA와 DHA의 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. 둘째, 신선해야 합니다. 캡슐을 하나 열어봤는데 역한 냄새가 나면 신선하지 않다는 신호예요. 셋째, 이왕이면 흡수율이 더 좋다고 알려진 RTG 형태인지 확인해보세요. 당연히 안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죠. 흔하게는 속이 좀 안 좋거나 생선 트림이 올라올 수 있고요. 더 중요한 건 하루 4g 이상 아주 많은 양을 먹으면 부정맥 같은 심장박도 문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. 또 아스피린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섭취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. 막연히 오메가3를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원하는 건강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종류의 오메가3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. 바로 이 두 가지, 종류와 용량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나에게 오메가3 보충제가 정말 꼭 필요한 걸까?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맛있는 등푸른 생선 한 접시를 먹는 게 더 현명한 답일까? 여러분 각자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